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6호 제2면 기사입니다. 이선구 의원, 2025 경기도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 참석. 지역 현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2, 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한규 의원,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이 함께해 정책 토론회의 취지에 힘을 모으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실제 제도와 행정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과 박재용 의원이 논의를 주도한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회가 현장과 함께 정책적 기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 하나하나가 향후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 지역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25년 감사의 밤 행사 개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25년 12월 2일 화 2025년 감사의 밤 서로의 빛을 기억하다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 자원봉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장애인의 일상 돌봄을 책임져 온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활동 우수 사례 공유 표창패 수여 및 감사패 전달 참석자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복지관은 올해 후원 참여 증가 자원봉사 활동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등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한 후원자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활동지원사 대표는 일상의 돌봄은 누군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내년에도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후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증진 위한 세차 업무 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지난 8일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 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마우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마우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마우 초안 중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 인사 재정 구조와 맞지 않던 일부 조항을 양 기관이 직접 조율해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했고 기존 협약안에는 없던 연계고용 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현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신규 협력 항목도 추가로 협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논의는 문서 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 협약으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 결과 연계고용 활성화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 운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또한 논의된 내용은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병행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하고 가급적 12월 중 실질적인 업무 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는 장애인 고용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도민의 세금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4일 목 12월 중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 협약 마우 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수 제1부 교육감, 재무관리과 및 지방공무원 인사과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실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이하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공단, 경기도교육청, 이하교육청, 세 개 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광명 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광명시 광명 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고길수는 지난 3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혹한기 동안 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관내 새마을시장 일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문과 위기가구 신고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위기 상황 발견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난방 취약가구,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펼쳤으며 생활고 가구뿐 아니라 고립 위험 가구도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길수 위원장은 겨울철에는 주변의 작은 징후도 큰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형식 통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발굴된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지회 그림 그리기 합창 행사 개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지회 지회장 권경순은 5일 진건읍 봉인사에서 제15회 사랑의 마음 표현하기 그림 그리기와 제9회 멋진 여성 장애인 합창단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지회 회원을 비롯해 후원회와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리시 여성 합창단도 함께해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봉인사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장애인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경순 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잠재력과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